네,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연휴도 길고 또 비도 오고 날씨도 험한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관련된 민원 또는 아파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원래는 그 회의 시간에 다루려고 했었는데요. 회의 주제도 많고 의결해야 될 안건도 너무 많고 해서 사실상 이제 그런 것들을 회의 시간에 다루는 게 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동안 한 1월 달부터 해서 쭉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 봤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달부터 그 정기회를 한두 주 정도 앞두고부터는 매월 간담회를 주최를 해서 그 주민들께서 좀 고민하고 계시거나 심하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 하나씩 테마를 정해서 그 주민들께 현황도 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그 현황을 다 알고는 있지만 이것들이 또 주민들께 또 미처 안내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점에서 오는 어떤 그런 불편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매월 한 가지의 주제를 정해서 간담회를 주최하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오늘이 그 첫 번째 간담회 날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간담회 주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파트 단지의 주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자료를 그동안에 이제 좀 수집을 했고요. 그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료 배포를 다 받으셨죠? 오늘 간담회 순서는 우선 지금 우리 이가영 감사님께서 간담회 자료를 좀 간략하게 브리핑을 드려서 이제 우리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김종환님 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 주민이시고요. 그동안 주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좀 해오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로 특별하게 좀 와달라고 오셨고, 그래서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고, 그 의견을 필두로 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그 주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발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나온 좋은 아이디어들을 좀 추려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뭐 이게 형식적인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국민 의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부탁드릴 사항이 있는데 이 회의가 전부 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 반드시 이제 서명해 주시고 발언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꼭 활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몇 동에 사는 누굽니다. 이 정도 인사는 서로 나눠주시면 향후에도 또 반갑게 인사 나누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러면은 이가영 감사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우리 아파트의 주차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한 브리핑을 좀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주차 문제에 대해서 또 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는데, 먼저, 자료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얘기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앞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단지는 총 주차 면수가 3,038면인데요. 이 중에 전기차 충전 구역으로 운영되는 면수가 153면이어서 일반 차량이 이용 가능한 주차면은 2,885면입니다. 네, 등록된 차량은 현재 3,895대이기 때문에 이제 주차 면수보다 등록 차량이 많아서 이제 현재 이용 가능한 주차 면수 부족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네, 3번의 평형별 등록 차량 현황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세대가 한 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우리 단지 같은 경우에는 큰 평형 세대에게 평형별 차이에 대한 메리트를 주는 것이 현재 없습니다. 큰 평형 세대는 공용 면적 관리비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요금을 개편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5번에 보시면 방문 미등록 외부 차량 유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이제 마크가 된 미등록 일반 차량 일평균 입차와 오토바이 일평균 입차 보시면 입차랑 출차가 거의 이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차와 출차가 같이 이루어지는 차량들은 실제로 방문 차량 또는 배달 오토바이 등인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원인 5번 먼저 보겠습니다. 스티커 없는 입주민 차량 하루 280대. 이제 여기 제가 연도를 오타를 냈는데요. 2026년 5월 조사에서 스티커 미부착 상태로 주차된 차량이 280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미등록 입차 출차 차량이랑 다르게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주차가 되고 있는 차량이 280대. 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스티커 단속이 민원으로 중지가 됐고 등록차랑 미등록차를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스티커 없는 차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우리 단지가 세대 이상은 등록이 아예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세대를 보유하고 계시지만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렇게 미등록인 상태로 차량을 운용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1번, 차보다 주차면이 적다.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세대당 주차면보다 등록 차량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 많아서 이중주차, 이면주차가 매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방지를 하려면 차량 대수를 조절을 하는 그런 규약이나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인 2번은 2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월 요금이 5,000원으로 주변 단지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을 보유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 규정을 고친 인근 단지들은 보통은 2대 10,000원, 세대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강력하게 차량을 그래도 운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 3번은 현재 우리 단지는 세대 호출 그리고 경비실 호출로 미등록 차량이 그냥 입차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누구 스마트홈이라는 어플이 있지만 호출을 하면은 이 예약이 없어도 그냥 들어올 수 있고, 그냥 들어온 차는 방문 120시간 무료 시간 차감도 안 되고 당연히 요금 부과도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 4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요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인 6번은 오늘 다루는 내용이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륜차 규정이 우리 단지에 없기 때문에 규정을 손을 볼 때 같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추가해 보았습니다. 상시 주차하는 이륜차가 현재 있는 상태인데 현행 규정은 그냥 주차면 대 주차 불가라고만 되어 있어서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 계시고 주차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에 맞는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충전 구역을 일반 차량한테 개방해서 병행 주차하는 방안을 입주민 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중간에 시청 공문이 와서 우리는 충전 면수보다 전기차 대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아서 요거는 아예 이제 논외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단속 현황과 한계를 보시면 2024년도에는 주차카드 미부착 차량이 꾸준히 단속이 되고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주차카드 미부착 차량은 단속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후에도 위반금이나 입차 불허 같은 어떤 제재 조치 같은 경우에는 2025년 9월 10일 이후로는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강력한 어떤 제재가 없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 단지의 주차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미부착 차량 요금 환산 시뮬레이션 보시면 이제 밤에
그 주차 스티커가 없이 그냥 주차가 되어 있는 요 차량들이 이제 등록이 안 된 우리 단지의 차량들이다라고 본다면 이제 이 차량들을 양성화시켜서 제대로 된 관리비를 이제 낼 수 있도록 한다면 연간 약 2천만 원 정도, 예. 이제 그분들이 내는 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주차장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남겨주시면 한 개, 네 가지 중에서 마지막 4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단속이 중단된 어떤 배경으로 욕설, 협박, 경고장, 무단투기 사례의 반복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규정과 함께 어떤 입주민 분들의 의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지고 또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주요 단지별 세대 주차 요금 비교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지에서는 한 대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대부터는 5,000원에서 10,000원, 그 다음 세 대부터는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최근에 규약을 개정한 단지 같은 경우 보시면 평택 센트럴자이 3단지가 세대는 15만 원, 그 다음 평택 동문 맘신티 2단지는 세대는 10만 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만약에 추후 규정을 개정을 한다면 차량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차 요금의 어떤 인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 방문 차량 제도도 보시면 우리 단지와 다른 단지 역시 이제 초과 시간당 얼마간의 요금이 있는데 사실 이 요금이 의미가 있으려면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세대 호출 또는 경비실 호출로 입찰을 해서 요 방문 차량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차량들이 없어야 사실 얘네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 초과 금액을 의미 있게 뭔가 저희가 가져가려면 아예 입찰을 할 때 세대에서 호출을 해서 그냥 들어오는 차량들을 전면 통제해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3번 다음 장에 봐주시면 네, 우리 단지에서 운영을 했던 것처럼 상습 위반 차량의 경우에는 입찰을 불허하고 그 다음에 위반에 대해서 위반금을 매기는 등의 제재 체계는 다른 단지에서도 역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지도 다시 이런 제재가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 다른 단지들과 우리 단지의 차이가 조금 우리 단지 좀 비교적 유한, 예,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는 7일 이상 무단 주차 시 견인인데, 다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일까지 기다려주는 단지는 많지 않거든요. 다소 규정이 조금 유한 감이 있다.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된다면, 요런 부분들을 이제 단지가 지금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4번에 보시면, 이면 주차 허용 시간도 저희는 2길 10시까지로 굉장히 길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타단지 사례 보면은, 적어도 오전 7시 또는 8시 전에는 이면 주차를, 해제를 해서 출근 시간대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견인 같은 경우에도 타단지 같은 경우에는 3일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반면 저희는 7일 이상으로 운영이 되고 저희는 단속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세대 호출 입찰을 저희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 차량을 억제를 하고 또는 미등록 차량을 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 하지 못하다는 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보시면 저희 오늘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얘기 나눌 수 있게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면 좋을지를 조금 요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차 요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방문 차량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단속에 대한 부분, 요 정도 크게 얘기를 나눠주시면 주차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갈 때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영 대표님 말씀 많이 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고생해주셔서 이거를 저희 입대위가 좀 그동안에 조금 조사를 쭉 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 센터에서도 여러 자료를 이제 좀 많이 협조를 해주셨고 타단지 같은 경우에는 또 외부에서 자료를 입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좀 저 입주민 분들의 도움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렇다는 부분 이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또 도와서 이런 자료도 또 만들 수 있었다는 점 잠시 이제 자랑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입주민 분들 이제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아파트 그 주차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아이디어나 자료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신 입주자분이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직접 개인 소개 한번 하시고 오늘 아이디어 쭉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수 한번. 예, 안녕하세요. 저 225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종화라고 하고요. 본의 아니게 저도 지금 입주 이제 7년 차죠. 이제 저희가 들어와가지고 입주를 하면서 뭐 한 2년, 3년 차부터 일단 입주하신 주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9시만 넘으면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는 누군 못지않게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수차례 지금 관리사무실 쪽에 이제 관리부장님하고도 한 수차례 통화를 해서 개선 방안에 대한 것도 논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관리부장님께서 의견도 확고하게 일단은 입대위분들과 논의해서 정리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믿고 한 2, 3년, 3, 4년을 지나다 보니 오히려 더 주차 문제에 대한 부분이 더 악화가 되면 악화가 됐지 뭐 개선되는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다시 한번 관리사무소에서 요청을 드려서 대표님께 한번 상의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뭐 필요한 자료들 해서 제가 드리게 된 거고요. 솔직히 뭐 간담회도 좋고 다 좋지만 그리고 여기 지금 안에 있는 내용들도 일단 다 좋은 내용들이고 뭐 현재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긴 하지만 여기 지금 여기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를 주민분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례로 들면 세대 호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는 225동 앞에 그 보면 중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야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세대 호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열몇 대가 한 번에 들어오는 것도 봤어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합니다. 10대가 일렬로 쭉 나란히서 들어오면 이 차단기가 내려가질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에 이제 225동 앞에 살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약간 젊으신 분들의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을 좀 악용을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세대 방문 등록 주차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시간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세대 방문 호출해서 방문 차량으로 입출차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실제로 저는 목격도 했지만 뭐 여기 아파트 자체가 지금 월세 그 기숙사로 사용하는 비중이 저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분들이 금요일 날 저녁에 일괄 다 퇴근을 하면서 차가 일괄적으로 나가고 들어올 때는 6, 7대, 4, 5대 한꺼번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건 파악이 안 돼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차 면수가 아무리 많아도 주차 부족 현상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정문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정문에 비해서 대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후문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유하다라고 할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차량으로 경비실을 눌러서 몇 동 몇 호요 한번 바로 문 열어줘요.
물론 경비원 분들마다 약간의 개인차는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도 동호수 여쭤보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는데 어떤 경비원 분들께서는 몇 동 몇 호요 하면 그냥 바로 열어줘요. 진짜 한 2, 3초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9시, 10시 넘으면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입주민들하고 동대표분께서 느끼셨겠지만 금요일 날 되면 주차 공간이 널널해요. 그리고 나서 일요일 날 저녁 7시, 8시 되면 또다시 반복이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주말을 이용해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외부에 뭐 잠깐 볼 일이 있어도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게 거의 한결같이 그 많은 차량들이 금요일 오후만 되면은 저 금요일 날 오후에 11시, 12시에 들어와도 주차 공간이 있어요. 뭐 운동을 하고 오거나 아니면 어디를 갔다 오거나 해도 주차 공간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거의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그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런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주변 단지 직원들, 저희 회사 직원들, 아파트에 있는 관리 규정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서 제가 전달드리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차 관리 규정을 개정을 하거나 뭐 개선을 하는데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선 김정환님께서 그 세대 구출을 악용한 중문 쪽에 특히 심하게 그렇게 진입하는 사례 알려주셨고 또 젊은 사람들 또 직장인들이 이제 일괄적으로 입출차를 하면서 시스템을 악용한다. 그 다음에 경비실 호출의 경우에 굉장히 잘 열어줘서 그 외부 차량을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또 이런 사항을 좀 지적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또 다른 분들 이제 쭉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207동 1502호에 사는 입주민이거든요. 저도 입주 때부터 계속 쭉 살았던 입주민으로서 얘기할 건데 지금 제가 이거 자료 봤거든요. 근데 자료 보니까 그냥 입주민으로서 이거 그냥 입주민으로서 보면 그냥 주차비를 그냥 많이 걷어서 그냥 보는 그냥 서류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냥 제가 사는 사람으로서 보면 그게 5,000원을 더 받아서 뭐 아니면 35,000원으로 더 늘려서 주차장이 뭐 하나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방법이 아까 들었다시피 이중 막 주차할 공간을 더 많이 들려야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오토바이라든지 스티커가 미부착되어 있는 그런 단속부터 하셔야 되는 게 더 원인 1번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몇 동 몇 호요 하고 문 열어주는 것도 많이 봤지만 뭐 당근이요 하면 그냥 바로 열어주시고 뭐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뭐 계속 이중 주차할 공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시간이 안 돼도 계속 대져 있어요. 그러면 나가지도 못하게끔 대져 있고 계속 그 시간대 아닌 걸로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직업을 이용해서 스티커가 안 돼 있고 만약 중고차라든지 그런 걸 대시는 분들은 막 몇 대씩 대져 있어서 그 차가 팔릴 때까지도 대시는 분도 저는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207동에 사니까 저희는 지하 1층, 2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계속 그 2층으로 바로 내려가는 동에 살아요. 항상 그곳에 똑같은 차들이 대져 있으니까 그 시간대가 아닌데도 계속 대져 있고 저도 맨날 전화해요. 계속 이중 주차를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그 주차 공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오토바이 이륜차라든지 그런 공간을 차라리 둬서 그 사람들도 차량 등록을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207동은 딱 입구부터 저희가 들어갈 때부터 오토바이가 딱 대져 있어요.
그러면 아예 들어갈 입구부터 다 막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 주차 라인 자리 벽면으로 그냥 이륜차가 되게끔 해서 그 사람들도 차량 등록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고 저희 그 스티커 없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도 진짜 단속을 진짜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차가 또 팔리고 나면 또 다른 차가 오고, 전 그런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 차가 팔리면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와서 또 다른 차가 와요. 또 팔릴 차가. 그럼 또 그 차가 또 팔리면 그 차 나가면서 또 들어오고, 그 차 나가면 또 들어오고. 없으니까. 그리고 방문 차량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아니면 저희는 제가 지금 쭉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그냥 스티커가 없으면 들어오면서 주차장 시스템처럼 그냥 주차비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그냥 결제가 안 되면 그 차가 못 나가는 거죠. 네. 그런 방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207동 입주민께서 말씀하신 거는 입주민에게 돈을 걷는 것도 걷는 건데 이게 확보가 우선 돼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단속을 좀 강화시켜서 특히 이륜차, 그다음에 번호판 미부착차 이런 것들이 단속이 잘 돼서 공간을 확보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되게 이륜차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 주차 공간 확보를 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근 주변의 공영 주차장에 차를 대시는 경우에 여기 주차 요금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거기 돈을 대신 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장기간 미사용 차량은 외부로 빼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아파트에 그 부지들이 좀 이렇게 외곽 부지 같은 거를 그 시에다 기부 체납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걸 좀 다시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 제가 좀 협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걸 자료를 준비할 시간은 없어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절하고 저기 무슨 학교 있죠? 여기 동방학교 있죠? 동방학교하고 또 그다음에 여기 뭐 저류지 있죠. 이쪽 저류지는 제가 동사무소 가서도 또 여쭤보고 했습니다. 근데 저류지 쪽은 안 된다고 하시고, 또 절도 거기 주차 공간으로 이게 유료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다고 하시고, 동방학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사고가 좀 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유료로 지금 진행을 못 하겠다. 근데 그런 답변을 일단 받기는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또 외부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지는 또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조사할 생각이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데 아파트 입주민 차를 또 지원을 해드려야 또 외부로 또 오랫동안 안 쓸 차들은 외부로 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차비를 좀 확보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주차 요금을 올렸을 경우에는 그 다수 차량을 등록하는 거에 대한 좀 상당히 가계부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안 한 차는 또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런 요금제 같은 것들이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도 그런 식으로 또 준비를 했던 거고요. 네, 어쨌든 간에 단속이 우선이다. 굉장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예, 215동으로는 박준입니다. 여기 우리 주차 대수에 보면은 장애인 명수는 안 나와 있죠. 그거는 왜 따로 분리 안 해놨나요? 왜냐하면은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차 몇 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현재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일반 주차면에 차대는 사람 차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 장애인 주차 텅 비어서 지금도 이 오면서 한 8대, 9대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 꽉 차 있는데. 또 하나, 저 같은 건 215, 16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만 차를 대려고 그러지 이 면 쪽은 안쪽에는 안 대려고 그래요. 나도 늦게 들어와서 여기 자리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도 자기 집 앞에만 이중주차 해놓고 아주 완전 이기주의로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거를 철저히 좀 감시해야 되고요. 네, 이상입니다.
장애인 구역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소장님, 장애인 구역에 대해서는 법에 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 주차 대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까 장애인 차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장애인 구역은 법정된 숫자가 있죠? 장애인 주차소 자리도 넓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도 안 되고 또 좁은 데서 대놓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입주민 분께서 주로 이제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관할 지자체에서는 과태료를 이제 부과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네. 우리 일반인들은 그 장애인 주차에 차를 못 대잖아요. 네네. 거기 장애인 등록이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안 되고 일반 주차 구역에다 주차를 하시다는 말씀이죠? 못 되잖아요. 네. 여기서 지금 보면 이거 나가보니 텅 비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한번 그 단속 방법을 한번 따로 또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 218동 선정원입니다. 뭐 여기 들어와서 산 지가 지금 7년 이렇게 원래 처음 입주 때 들어왔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 참석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 듣는 용어들이 나오네요. 세대 호출의 의미가 뭡니까? 차가 들어오는데 세대 호출? 세대 호출의 의미.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세대 호출은 두 가지.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대 호출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경비실에서 세대를 호출해 가지고 거기서 집안에서 눌러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중문 같은 경우에는 세대 번호를 누르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차단기가 열립니다. 그거는 제가 예전에 지금 관리부장님이 안 계신가요? 아마 예, 그분하고 제가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제발 부탁이니까 중문에 있는 세대 호출기 그 키판을 그거를 지금 삭제를 하거나 좀 먹통을 해달라 했던 이유가, 아는 사람들은 다 세대 번호를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면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그게 세대하고 호출을 안 해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세대 호출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집 안에서 눌러줬을 때가 열리는 것과 밖에서 세대 번호를 누르고 나서 비밀번호를 누르면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시는 분만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 기계의 특성상 전국에 깔려있는 모든 기기들이 거의 한 70% 이상이 다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이거나 조금만 젊고 하다못해 챗GPT에다가 물어보면 간단하게 방법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 세대 호출 기능 자체를 막아달라고 수십 차례 요청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잘 몰랐었었는데 이제 뭐 확실하게 알게 됐고요. 우리 아파트 보면은 출입문이 3개가 있는데 외부차가 들어올 수 있는 데는 다 허용되죠. 3개의 지하 출입구로 방문 차량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아파트 출입문이 여러 개 있는 단지들을 보면 방문차는 정문만 통제 가능한 정문만 통해서 들어오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요. 뭐 가까운 우리 1단지만 하더라도 정문으로만 방문차가 들어가지 다른 출입구로는 방문차가 들어갈 수 없거든요. 하여튼 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보면 차가 많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단속을 얼마만큼 관리실에서 하느냐가 중요한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시다가 그걸 이제 그만두셨다고 하셨는데 왜 민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조사된 바로는
그 어떤 뭐 폭언이나 예, 그 단속자들에 대한 예, 그런 상황이고 제가 온 지 지금 한 2달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정확한 내용은 아까 그 자료에 보여드렸다시피 그 정도밖에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어떤 또 제재 조치가 더 필요한지 한번 예, 심도 있게 한번 그 연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항상 이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단속을 안 한다. 관리실 뭐 하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안 하고 계신 게 확실한 거잖아요. 주민들이 괜한 트집 잡는 게 아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거 뭐 스티커 없더라도 경비원들이나 뭐 순찰 도시는 분이 프로그램 이용하면 그 차가 등록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소장님. 그죠? 스티커 없더라도. 그리고 뭐 관리 주체에서는 그 스티커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치에 올려놓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그것도 이제 개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전에 저희가 한번 시청에 한번 문의를 했었었는데 어렵다는 얘기 들었던 게 왜 수도권 서울 같은 데 가면은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에 문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 정문 쪽으로 들어오는 길에 보면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넓고 저 중앙선에 그 안전지대입니까? 뭐 이것도 좀 있고 공간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번씩 했었습니다. 뭐 가장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간담회를 하시니까 제가 뭐 궁금하고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뭐 좋은 의견을 뭐 입주자 대표에서 제안을 하시고 진행하실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저희 아파트에 주차관리 규정이 제대로 있는지 그걸 한번 문의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 규정 말고 주차관리 규정에 대한 명문화가 좀 명확히 되어 있는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 관리, 그러니까 주차관리 규정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간담회 이후에 이 주차장 운영관리 규정이 개선이 돼서 현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지금 이 간담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자 있는지를 한번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충실하게 좀 반영이 되었고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입주자 대표 회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시간을 두고서 진행을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문의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까 저기 간사님이신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방문 미등록 외부 차량 유입하는 거는 아마 관리실에서 ERP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이 내용으로 확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확보를 하시려면 그러니까 관리실에서 확보된 ERP 내용 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이 차량 예를 들어서 방문 차량 누구 스마트홈이나 아니면 미등록 일반 차량 진출입에 대한 내용은 ERP 내용이 없으면 이 내용을 확보를 하지를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 관리 규정이 지금 완전하게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그 미등록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누구 스마트홈으로 이용해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뭐 월 평균 예를 들어서 ERP가 뭐 1회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뭐 2, 3회 중복적으로 계속 방문이 된다.
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런 차량부터 제재 대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주차장 관리 규정상에서는 제가 또 봤지만은 몇 회 이상, 지금 어차피 의견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몇 회 이상 방문을 못하면, 방문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재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ERP상에서 누구 스마트홈으로 일평균 155건과 미등록 차량의 일평균이 460이 되면 미등록 차량으로 출퇴근으로 하고 있는 차량이 대략 600대 차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입주민이 누려야 될 주차 공간에 대한 확보를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입주자 대표님께서 다음 차기 회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관리실 직원분들과 협업을 하신다면 우선 이런 차량들을 ERP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먼저 제재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의견을 좀 드리는 거예요. 주차장 관리 규정이 완전하게 지금 셋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상입니다. 네, 218동에 거주하시는 선 입주민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거는 첫 번째로 그 정문에서만 이렇게 통제가 되도록 해서 방문차를 입주립시키도록 하든지 나머지는 좀 막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또 이제 스티커 미부착 차량의 단속이 중단된 사유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서 지금 현재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티커 미부착 차량 부착 위치도 물론 개봉이 필요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도 우리가 이 미부착 차량 또는 이런 것들 단속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빅 아이디어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을 해서 우리 아파트 인근 지역의 도로면, 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가장 끝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디를 통과해서 가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당하신 아이디어를 주신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김종환님께서 이제 질의를 하신 내용, 그 우선 답변을 드릴게요. 규정이 우리 아파트에 관리 규정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아까도 이제 타 아파트랑 또 주셨던 자료들이랑 더 추가로 아파트들을 쭉 엑셀로 해봤는데, 사실 우리 아파트가 단속 규정이 사실 굉장히 느슨한 편이고, 부과 금액도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표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한번 마련한 의도도 있습니다만, 우선 그 주차 요금을 올린다라든가 또 어떤 주차에 대한 어떤 개선 방법을 마련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리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입대위가 의결을 통해서 또 규정의 어떤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차차 해나가기 위한 거고, 또 이번 간담회를 또 제가 이렇게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였던 이유는 이것들이 이제 이달 또는 빠르면 다음 달 임시회라도 이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논의가 돼서 규정들이 빨리 좀 안착이 되고 또 단속을 하겠다. 또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회의 간담회 하는 자료가 또 다 오픈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주민들께서도 지금 비록 이 자리에서 참여해 주시는 못하셨더라도 요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시면, 그럼 우리 아파트도 이제 방문 차량 못 받게 해야 되지 않냐라든지 이런 의견들이 좀 숙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저희 5기 입대인은 저희도 입주민이에요. 저희도 밤마다 불편해요.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또 이번 간담회에서 또 부족하다 그러면 다음 간담회에서 또 주차 문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할 수도 있고 제대로 될 때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나와주시고 의견 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대답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규정상으로는 뭐 3차량까지 등록이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일정 연도 이후부터는 3차량을 아예 안 받았어요. 네네. 네. 네네네.
이후부터 그 이전부터는 되고 음. 안 된다. 네네. 라고 하는 것도 아마 대다수 입주민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근데 네. 어느 기준을 갖고 해야지 어떤 때는 어떤 입주민은 되고 어떤 입주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네, 맞습니다.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도 있고, 그 전에 입주한 사람들은 다 해줬고,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매주 내 차 3차인데 등록해줘라, 내 차 3차인데 등록해줘라, 이렇게 계속 문의하시는 주민까지도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규정 때문에 등록을 못하고 계세요. 근데 그럼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3차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렇게 미등록인 상태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합리적으로 그분들께 등록할 수 있는 기회, 또 주차비를 납부해서 또 여러 군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돼야 될 거다. 3차를 막는 이유가 합리적으로 없다면 주차요금을 부과를 해서라도 허용하는 방법도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좀 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4동에 살고 있는 입주민이고요. 저는 지금 입주한 지 한 4년 넘게 살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뭐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이런 거 사실상 저는 크게 좀, 그, 단지 현관 입구 쪽이 사실상 좀 혼잡하다라고 느껴지고, 본인 동이 아닌 좀 멀리 떨어진 곳은 사실상 자리가 좀 종종 있는 경우가 사실상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본인 그 집 앞에 가까이 주차를 대고 싶은 이기심에 뭐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이중 주차를 한다거나 뭐 좀 사실상 그 말씀하셨던 아까 다른 입주민이 말씀하셨던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저는 주차 등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오토바이 주차 공간이 있다고 한들 거기다가 주차를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간혹 현관 그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현관 입구 쪽에다가도 그냥 주차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뭐 유모차라던가 아니면 짐을 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실상 통행이 좀 불편한 점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단속 같은 경우를 사실상 좀 입구 쪽이라도 좀 집중 단속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상 매번 대시는 분들이 그렇게 계속 되는 차들이 사실상 많아요. 매번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한다라고 사실상 보여지지는 않고요. 저도 같은 동에서 4년 넘게 살다 보니까 이분 또 주차했네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리실에 몇 번을 전화해서 그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려도 사실상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보면은 주차 단속 딱지나 아니면 어떠한 제재도 없어 보이는 걸로 사실상 저는 불편함을 계속 느끼고 있긴 하거든요. 관리실에서 사실상 주차 단속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게 인력 문제로서 좀 저희 동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저는 한시적으로 저희가 주차 단속을 보통 한 10시부터 돌아간다고 하면 좀 입주민에 대한 그런 봉사단 같은 거를 하나 좀 개설을 해서 좀 돌아가면서 저희 아파트를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그 입주민한테 베네핏을 준다고 하면은 사실상 좋긴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희 아파트에 조금 더 개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참여할 의사가 있는 상태라서 네, 그리고
아까 그 다른 입주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나 아니면은 그 세대 호출, 뭐 일괄 입출차 등 사실상 그런 문제가 악용하시는 분들만 좀 악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뭐 저희가 세대 이상은 사실상 지금 주차 등록을 안 해주는 게 저희가 지금 주차난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불법 주차가 사실상 좀 개선이 된다고 하면, 좀 저는 비용을 사실상 저희 5,000원, 두 대에 5,000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저는 좀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워낙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와닿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상 10,000원으로 이제 뭐 두 대에다 10,000원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는 저는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뭐 주차 단속에 대한 뭐 어쨌든 간에 잡수입비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사실상 있다 보면 뭐 관리비나 어떤 뭐 저희 뭐 수선이나 뭐 아니면은 저희 뭐 아파트에 조금 더 이로운 방법으로 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지금 뭐 차량 2대 가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로 인해서 뭐 좀 금액을 올리는 게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상 많을 거고, 뭐 2대를 비용을 올림으로써 제가 이득을 받는 건 아니긴 하지만, 좀 그거를 이용하고 악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저는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비용이나 아니면은 단속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강화가 되기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4동 주민께서는 그 이륜차 등록이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해주셨고, 최소한 출입구 위주라도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단속 인원이 모자란다면 그 뭐 주차요금을 활용을 하든 해서 또 봉사단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악용 사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해주셨고, 그다음에 주차요금 싼 편인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207동 입주민입니다. 제가 그 직업 특성상 그 다른 아파트를 좀 자주 출입을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일 문제가 그 불법 입차로 인해서 불법 주차를 하는 분들 때문에 이제 주차난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차장 운영 규정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제3장 주차장 관리 규약에서 제18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게 좀 앞뒤가 좀 잘 안 맞게 그 규정이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우선적으로 그 우리 아파트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예약 방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예약 방문을 한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 18조 4번 항목을 보면 10일 이상이 되면 15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불법 그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그 너무 그 요금의 부가 요금에 대해서 너무 그 적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기 주차되는 그 차량에 대해서 그 요금을 좀 가다하게 부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7동 주민께서 그 불법 주차 이런 문제 때문인 것으로 지금 현재 주차 문제를 이해를 하고 계셨고, 또 규정 18조의 2항의 4호 여기에서 이제 불법 주차에 대해서 월 15만 원이면 그냥 월 주차로 봐도 15만 원이면 좀 합리적인 가격이죠. 그죠? 이런 것을 제재 수단으로 한 것은 너무 가볍다. 이런 의견 주셨고, 또 우리 아파트는 예약 차량만 출입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의견 좀 드리려고요. 이륜차 주차 관련돼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지하 주차장에 페인트 칠하기 전에는 그 이륜차 주차 라인들이 동별로 좀 있었던 구역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페인트 작업, 방수 작업하면서 그 구역이 없어졌어요. 그런 구역들 다시 설정하셔가지고 주차 라인을 더 만들어 주시면 이륜차들이 그 일반 차량 주차하는 면에 주차하는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충전 구역에 대해서 시에서는 이제 병행 주차가 안 된다고 이제 의견을 줬다는 거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리 아파트가 지금 5%라는 참 어마어마한 숫자의 주차 구역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설치 연도들이 좀 틀려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설치했던 게 언제까지 우리가 의무 사용할 수 있는 구역 기간이고, 그게 끝나면 그 그 주차 구역을 철수하고 다시 일반 주차를 시키면 병행 주차에 대한 고민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이게 언제쯤 그게 계약이? 첫 번째 한 게 곧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안 그래서, 남았어요. 5년 네. 정도라서. 네. 그렇죠. 그 사용 기간 끝나면 그 구역을 없애버리면 되거든. 제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그 의견 때문에 사실 방송도 나왔거든요. 저도 마이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불편한 203동입니다. 저도 전기차 때문에 사실 왔거든요. 전기차 다음 주부터 실행되는데 아무도 전기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래요. 좀 이상하다 싶은데 지금 뭐 돈을 올리자 뭐 그건 뭐 그럴 수 있다 보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전기차를 하면 저희들 주차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지는데 이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말을 안 해서 좀 의아한 편이고, 전기차를 지금 커뮤니티에서 저도 뭐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띄엄띄엄 봤어요. 띄엄띄엄 보는데 좀 논란이 많더라고요. 전기차 되면서 그에 대해서 뭐 리메이트가 있었다, 누가 뭐 책임진다고 했는데 입주자 뭐 대표가 뭐 책임 안 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좀 말이 많고 복잡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기차도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평택시청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따라야 돼 이러고 그것도 이상하고,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계약이 끝나면 일반 뭐 그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아니면 제 생각으로는 뭐 그 전기차 그 구간을 좀 줄이든가 뭐 이런 좀 그 구체적인 대안이 나야 되는데, 좀 이렇게 겉도는 대안만 계속 돌고 있고 단속을 좀 더 해야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뭐 좋은 아이디어는 있었겠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들이 느끼는 전기차 이 부분에서 좀 더 심도 깊게 대화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선 좀 궁금하셨던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입대가 이제 5기 출범하고부터 계속해서 그 내연기관차는 자리가 부족하고 전기차 구간은 좀 텅텅 비어 있는 사례가 많이 목격되었다. 그래서 그 전기차 구간을 병행 주차 구역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안들이 발의가 됐었고요. 진작부터 논의가 돼서,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입주민들께서는 전기차가 필요하실 텐데, 전기차 충전 구역이,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병행으로 하기에는 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규정상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전기차 퍼센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를 이제 웃도는 부분에 대해서만 병행 주차를 허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입주민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 또 많은 입주민께서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셨고 병행주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병행주차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병행주차를 하려면 2% 구간이 있고 3% 구간이 있어요. 초창기에가 2%였고 그 나중에 이제 3%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입주 할 때부터 있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 내막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네. 그 뭐 리베이트에 대한 의혹도 뭐 여기저기서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없고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초창기에 아마 그 리베이트 문제가 아니라 그 전기차를 충전 구역을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영업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그 지원금을 통해서 어떤 장소에 무료로 설치를 해주고 그 전기 요금을 받아가는 구조였을 텐데 그 과정에서 그 영업비 명목으로 이제 소액의 돈들이 오갔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은 가능한데 그게 사실인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규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외곽 지역도 저는 좀 가능하다면 전기차 충전 구역을 외부로 빼는 게 조금 요새 또 트렌드예요. 또 동사무소 가서도 얘기하고 시청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외곽 지역에 가능한 지역에 있다면 추가로 또 뭐 그렇게 해서 80여 대 정도 밖으로 빼면 안에 내연기관차들 좀 확보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근데 그거는 좀 한참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입주민 의견을 따라서 2% 정도의 그 전기차 충전 구역 정도는 병행주차가 가능하도록 페인트 지우고 위에 플랜카드 걸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청에서 또 지도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너희는 2% 3% 그걸 적용해야 되는 아파트가 아니라 전체 아파트에 등록된 전기차 보다 더 오버되는 스페이스가 확보가 됐을 때나 병행주차를 논할 수 있지. 그거보다 모자란 그 전기 충전 스페이스를 가지고 병행주차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의 아파트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르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시청 지도가 온 상태에서는 그게 만약에 그걸 그대로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거기에 주차하신 분들이 좀 바로 과태료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까지 논의되어 있는 그 병행주차 논란은 요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또 부족한 공간들은 또 계속 확보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전기차를 구입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래서 전기차 우리 아파트는 전기차가 좀 유리한 것 같긴 해요. 주차하기가 그렇죠? 네. 근데 지속적으로 좀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우선 그 제가 알고 있는 배경은 여기까지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설명 뭐 들었긴 들었는데 뭐 대책은 없고 그냥 뭐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뭐 그건 어떻게 할 수 없고 뭐 리베이트 먹었던 사람 알 수 없이 먹을 테고 그리고 뭐 지금 현재는 먹질 않겠지만 지금 법대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 뭐 제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좀 단속을 강화해서 그리고 오지 못하는 차들 그걸 좀 막아주시고 지금 당장은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예.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그냥 첨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뭐 입주 오래 하신 분들은 내용은 뭐 대충은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정한 전기차 요율은 전체 대수의 2%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몇 개라고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뭐 리베이트 뭐 저는 그런 모르겠어요. 뭐 가든 뭐 그런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고 2%에서 5%로 올린 이유가 2028년부터 전기차 대수 수요 대수가 올라가니 선제적으로 전기차 주차 면수를 올리겠다라고 한 게 입대의 결정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간담회가 이루어졌는지 투표가 이루어졌는지 제가 아파트너를 그때 제 회장님께서 참석을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 다 뒤지기 시작하는데 지웠는지 없어졌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전기차 그 주차 면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늘리는 만큼은 저희가 강제사항은 아니다. 다만 정부의 에너지 효율 정책을 따라가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입주민들한테 그때 당시 홍보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게 23년 4년일 거예요. 예. 뭐 아시죠? 뭐 그렇죠. 몇 개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아파트너를 거의 점심시간마다 찾았어요. 그 핸드폰으로 찾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차 면수를 늘리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주차 면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병행 주차에 대한 부분은 그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병행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그 시청과 협의하겠다라는 내용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저희가 주차 면수를 늘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 그리고 입주민의 간담회 했던 내용, 그다음에 뭐 제가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명확한 근거를 갖고 시청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따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한 것뿐이지 법으로 정한 강제 요건을 지키지 않은 건 아니다라는 걸로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그 전기차 관련해서 공문이 오는 거 뭐 당연합니다. 그거는 시청에서 오는 거는. 그렇지만 저희가 강제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주차 면수가 분명히 저희가 전기차 주차 면수가 충분했고 그거를 선제적으로 5%로 늘리겠다라고 입대위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청과 협의를 하면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과 한번 협의하셔서 입주민들께 말씀을 주시면 조금 오해나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그 시청과 협의를 해서 그러면은 기존에 저희가 설치하기로 했던 어떤 그 3%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 이게 가능한지는 제가 법리적으로 법적으로 따져서 저희가 기존의 법에 의거한 주차 면적을 확보한 상태고 거기에 선제적으로 추가를 맞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그거 이제 고준 상상이고 그게 이제 취소를 해서 그 소급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곧 또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그리고 그게 근데 그건 어차피 계약 불이행이지 않습니까? 입주민에 대한 계약 불이행이죠. 그때 당시 계약 조건.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입주민들한테 공표한 내용은 병행 주차를 어쨌든 약속을 하셨어요. 올해 입주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 글귀를 읽으셨을 거고 제가 그걸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거는 그럼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고 협의 여지가 있는지 또 장문의 글로 오셨어요. 법리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걸 문서화시키지 않습니다. 맞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억을 되살려서 핸드폰으로 찾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어느 시점에 있었는데 그 길이 그거를 삭제를 시켰는지 그런 댓글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동대표가 직접 올린 거예요. 몇 개는 제가 올리지만 동대표분이 장문에 글을 올리시면서 선제적으로 올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병행 주차에 대한 부분도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 부분이 시청에다가 어쨌든 법적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나머지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할지죠. 네, 이게 근데 이제 그 기존에 이미 설치가 됐잖아요. 이미 설치가 됐고 또 이미 계약이 됐고 이제 지금 이행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전면적으로 뭐 철회라거나 취소라는 게 이제 사실상 쉬운 얘기는 아닌 거는 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그런 법리에 근거해서 한번 문의는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또 잘 됐으면 참 좋을 텐데 또 영업권도 있고
또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시설에 대한 기대권도 있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권리들이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때 너희가 병행 주차도 약속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약속 불이행으로 해서 이거 좀 취소하겠다라는 논리가 좀 약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사실 입주자 대표 뭐 지금이든 이전이든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도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는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입주자 대표 동대표 분이시나 회장분께서 주민들을 상대로 약속을 하신 거고, 그 약속에 주민들은 일단은 기대를 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시청에다가 충분히 의견을 어필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체하는 거는 업체와 뭐 협의해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시청과 어느 정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 안 되냐, 그 부분에 대한 건 법률은 따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저는 궁금했었고요. 네. 저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에 살면서 저 아산에서도 살았고 천안에서도 살았는데, 제가 주차를 하면서 지금도 차 2대고 아산 살 때도 차 2대였고 천안 살 때도 차 2대였는데, 제가 주차를 하면서 관리비를 내면서 관리비가 아깝다고 생각했던 곳이 유일하게 여기 아파트거든요. 근데 여기 아파트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거기 아산 살고 천안 살 때 관리비 아깝다라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 정말 관리를 잘 해주셨거든요. 근데 관리가 제일 안 되는 아파트가 여기예요. 정말 관리비가 제일 아깝고, 전화를 해도 관리를 안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저 아파트에서 진짜 뭐 이렇게 온 것도 처음인데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방송 듣고 온 게 진짜 이게 처음이고, 말하는 것도 여기 아파트 와서 이게 처음인데, 관리를 해달라고 전화를 해도 관리도 안 해주시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저는 여기 초창기에 와서 지금 7년째. 그래서 저 아침마다 주차 뺄 때마다 전화해요. 그런데도 뭐 안 해주시고. 저는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207동 사는데 어린이집이 또 앞에 있어요. 근데 저희 딸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 입고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그분들은 이제 어린이집에 차를 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딸도 학교 가야 되는데 거기 앞에 차 대지,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 입구부터 차 대지, 그럼 올라갈 때 이중 주차 되어 있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도 관리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되시는 분은 계속 되고, 계속 관리도 안 해주시는데 제 이 관리비를 내고 여기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도 안 해주실 거면 진짜 이렇게 관리비를 올릴 게 아니라 진짜 관리가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까 여기 입구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바뀔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해주시는 걸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미부착하시는 거랑 뭐 이중주차 이런 거 관리가 또 우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관리해 주시고 입구를 통제하시고 그게 제일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해보셔야 될 문제 같아요. 그리고 입주민들이 관리를 해주세요 하면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아파트 현황을 브리핑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간담회 초반에 주차 등록 대수 대비해서 주차 면적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일 800여 대가 배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등록되지 않은 차량, 방문 차량 뭐 여러 대들이 드나들고 특히 이륜차 등록할 방법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주차 공간의 확보일 거예요. 그렇죠? 확보. 그 다음에 그 주차 공간을 더 이제 복잡하지 않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강력한 단속이라든지 입출차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또 부가적으로 또 밖에 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확보해 나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통감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하기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한 게 간담회 하기를, 저 되게 머리가 아팠거든요. 저도 뭐 입주민인데 또 저희는 의결기구인데 야 너네 주차 문제 해결 안 하고 뭐하냐 이런 욕도 좀 되게 많이 먹고 있고, 그리고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오늘 나온 얘기만으로도 이면 주차 또 뭐 우선 차량 주차할 수 있게 이런 제도적인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어플리케이션 등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또 단속 방법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요금 부과도 사실 그래. 요금 부과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제재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는 거고, 더 이상은 차량 등록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또 그 돈을 이제 자체 방범단 같은 것들을 꾸리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아이디어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전기차 문제, 그래서 시청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구나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방법을 하나 힌트를 주셔서 그런 방법도 또 향후에 또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또 가서 또 물어봐야죠. 우리 의결한 자료도 있는지 한번 또 면밀하게 찾아보고 그것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일단 대부분의 그 공통된 의사로는 단속의 필요성, 첫 번째로.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잘 해나가고 또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규정들 저희가 점검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주차 관리 규정을 좀 개정을 하고, 저희가 그래요.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하려면 입대위가 공고를 계속 올려드리거든요. 개정안을 전후 비교를 해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바뀌고, 규약도 그걸 계속해서 올려드렸었습니다. 근데 많이들 안 읽어보시고 이게 싫어요만 많이 누르시고 그러시던데 어쨌든 이걸 다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 올려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주민 의견들을 모으고 듣고 해서 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게 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추가로 또 마지막으로 또 하실 의견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자유롭게. 네,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의견을 딱 두 가지만 좀, 그러니까 주차관리 규정을 개책을 하시기 때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했던 게 뭐냐면, 아마 대다수의 입주민들께서 아실 거예요. 저희가 2열 주차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마 2열 주차를 해보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주차를 하기 위해서 배우를 하시다 보면 보셨을 거예요. 2열 주차 공간에 10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에 6대밖에 못 세우는 공간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 차는 소중하니까. 앞뒤차 오지 마. 그래서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한번 보시면, 주차장 가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B사의 외제차가 있어요. 주차 공간을 이렇게 멀찌감치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2열 주차 공간에 한 10대 정도, 12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공간에 6, 7대밖에 못 세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공간이, 앞뒤 공간을 굉장히 넓게 혼자서 독차지를 해요. 그러다 보면 밀어도 밀리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만약에 주차 규정을 개책할 때는 2열 주차할 때는 반드시 사이드 풀어놨을 때, 예를 들어서 풀어놓으면 밀어서라도 약간의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주차 대수를 조금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게 또 단점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확확 발로 밀어버리는 사람, 손으로 밀다 보면 이제 부닥치는 사람, 뭐 그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뭐 스토퍼를 활용을 해서 스토퍼를 넘어가지 않게끔 한다는 방법도 있어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2열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좀 일단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주차 규정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2열 주차는 무조건 뭐 사이드를 풀어놓거나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 제가 주차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캠핑카들이 있어요. 끝까지 우겨요. 자기네는 화물차라고. 뭐 죄송한데 여기 캠핑카 있으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화물차야라고 제 경비실 관리부장님하고도 몇 번 대화를 했어요. 절대 화물차 아닙니다. 화물차면 제가 앞장서서 나서라도 시청에다가 고발할 거예요. 왜냐? 그거는 자동차 등록 갑지하고 을지가 있는데 을지에는 구조 변경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구조 변경이 들어갔다는 건 무조건 캠핑카예요. 근데 그걸 갖고 나는 트럭으로 등록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건 트럭이 아니죠. 캠핑카입니다. 을지에 구조 변경이 신고가 안 돼 있으면 그건 불법 차량이에요. 그러면 어떤 아파트들 간에 캠핑카는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규정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트럭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언제든지 신고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5번 안건에 맨 마지막 장 자료 주신 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이륜차 관리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뭐 이륜차를 등록을 한다든지. 네, 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이륜차를 한 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주차를 항상 정해진 자리에 이제 하고 있고 남한테 불편 안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가끔 그렇지 못한 오토바이들을 보면 연락을 좀 하고 싶은데 오토바이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하면 이게 조금 저 관리실에 전화하면 연락도 되고 이제 그런 방법이 있어서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계속 뭐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업데이트가 자꾸 되는지가 궁금하고 정말 됐는지조차 우리는 확인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뭐 업데이트 했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제가 또 다른 분한테 들었던 건 주차장 규정에는 15인승 이하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규약에는 이상도 관리주체 동의하에 그게 된다고 돼 있대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규정은 이하는 가능한데 규약은 안 된다 식으로 돼 있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업데이트를 자꾸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 스티커를 새로 발급을 하면 되게 좋긴 해요. 지금 아파트가 오래됐기도 했고, 전출 세대가 전출을 하면서 그 적을 지우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나가버리게 되면 그 같은 집에 이사가 와서 새로운 차량에 등록을 하면 원래 이제 그 주소에 등록된 차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말소가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공실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전출 나간 세대가 그대로 그 주소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업데이트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아마 규정이나 또 규약이랑 이게 앞뒤가 맞게 이게 규약이나 규정도 그다음에 또 차량에 대한 정보도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의견 주셨던 캠핑카 관련된 문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2열 주차 공간
그러니까 2열 주차 공간에 대해서 에티켓도 홍보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맞아요. 2열 주차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된 차들이 끝까지 안 밀어넣어갖고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1열 주차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차에 부딪힐까봐 공간이 이만큼 또 띄어요. 그럼 다른 차가 지나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주차 에티켓에 대한 홍보 같은 것들은 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륜차 등록 방법을 규정 내에 마련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소중한 의견 대단히 감사드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여러 의견 보태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정도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